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최근 국제선이 늘고 있는 무안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선의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소식을 준비했고요. 변덕스러운 기온 때문에 매실 주산지인 전남 광양에서 냉해 피해가 극심하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광양 다안면의 한 매실농가. 매실나무의 푸른 이파리만 무성합니다. 매실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야 할 나무에는 열매 대신 말라버린 꽃만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열매가 열린 것도 눈으로 셀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다음 달이면 매실을 따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수확량은 지난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실 농사 25년 좀 넘게 짓고 있는데 올해 처음이에요. 이렇게 매실 안 달리는 거는. 열매가 제때 맺히지 못한 건 이상 저온으로 인한 냉해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중순에 일찍 꽃이 피기 시작한 이후 영하 날씨가 이어지면서 수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지난 2월 10도를 넘던 광양 최저기온은 3월 초 다시 영하 5도로 떨어졌고 이후 11도까지 찍으며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했습니다. 광양에서만 전체 매실 면적의 3분의 1에 달하는 400여 헥타르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순천에서도 220헥타르의 냉해가 확인됐고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면 피해 규모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매실의 정상적인 착과율이 한 65에서 70%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 내지. 농림축산식품부는 매실 저온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오는 13일까지 피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담비입니다. 청정한 완도 바다에 위치한 어촌 마을이 오랜만에 북적거립니다. 5월 10일 바다 식목일을 맞아 일대 해역에 바다숲을 조성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해양 생태계 파괴와 수산자원 감소로 이어져 바다 사막화라고도 불리는 갯녹음, 수온 상승과 연안 오염 등으로 자연 안반의 해조류가 사라져 해저가 하얗게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매년 여의도 면적의 4배에 달하는 1200헥타르 규모의 해역이 이 같은 갯녹음으로 파괴될 만큼 심각한 환경 문제로 떠오른 상황.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해양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완도 어촌계 주민들과 한국수산자원공단, 민간 기업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수중 생태계의 파괴에 따라서 바다 사막화 현상이 극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 훼손을 회복하고자 바다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초의 일종인 잘피를 바다에 심어 블루카본으로서의 역할을 맡기고 있습니다. 바닷속에서 자라는 잘피는 뛰어난 광합성 기능으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제공합니다. 바다숲 조성에 사용될 모판을 만드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합니다. 뿌리가 아니라 줄기입니다. 얘들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영양분을 흡수하는 게 잔털, 이게 뿌리고. 이번 기회로 해서 좀 더 바다 환경이 회복되어서 어족 자원이나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바닷속에 심어진 잘피는 2천여 주. 앞으로 4년 동안 민간 기업의 투자 등으로 완도군 일대에 159헥타르의 바다숲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전국에 형성된 바다숲은 263곳으로 3만 500여 헥타르 면적.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오는 2030년까지 국내 바다숲을 5만 4천 헥타르 면적까지 늘려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무안의 한 장애인 자립체험홈. 70대 중증 지적장애인 김객기 씨가 스스로 장바온 식재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계란 같은 거 다 사가지고. 학대 피해를 겪다 구조된 뒤 시설에 살던 김 씨는 7개월 전부터 체험홈에 살며 자립을 위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체험홈에는 이렇게 아직 독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생활지도 카드가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혼자 밥 짓기는 물론 때맞춰 청소까지. 자신감이 생긴 김 씨는 이번 주말 임대주택으로 이사해 완전한 자립을 향한 첫 발을 내딛습니다. 내 맘대로니까 내 맘대로요. 바깥에 나가겠다 난 나가고. 앞으로 뭐 하면서 살고 싶어요? 앞으로 현상 독립이니까 이제 거기서 잘 살아야지 이제요.
하지만 김 씨처럼 스스로의 삶에 만족감을 느끼는 동료 장애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15.7%는 삶 속에서 지속적인 우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비장애인보다 7.2%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우울,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목됐습니다. 카페와 은행 이용 등 평범한 일상에서 느껴야 하는 무력감과 장애로 인한 여전한 사회적 차별인식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힘들고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다. 그 무의식 중에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충북 청주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일가족 3명이 숨졌고 지난 3월 진도에서도 지적장애 학생이 숨지는 등 우울감으로 인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 자립체험원뿐 아니라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발달장애인을 동료 장애인들의 상담사로 고용하는 등 지역마다 다양한 대책이 시도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계속부터 물어보면 그분이 화낼까 봐 하고 말 못하겠다고 그렇게 센터에 와서 진짜 함께 말해보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취업교육 확대와 안정적인 고용 지원 등 사회에 직접 참여하고 교류할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청년 임대온실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37살 심세련 대표. 2021년부터 딸기와 토마토, 멜론, 레드향 등 4가지 작목의 재배기술 교육을 20개월에 걸쳐 수료했고 작년부터 3년 기한으로 이곳 1,300제곱미터의 임대온실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현재 풍양면에 짓고 있는 3,000제곱미터 규모의 시설하우스에서 유러피언 샐러드 채소 재배에 나선다는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농협이 선정한 청년 농업인 대상을 받은 심 대표가 남편과 함께 고흥으로 귀농을 결심하게 된 데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경험을 쌓으면서 이제 노하우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경험이 매우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4곳뿐인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있고 저렴한 농지와 온화한 기후의 고흥은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수익면에서 도시의 직장 생활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은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값진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 살기라던가 이제 그 지역마다 이제 프로그램이랑 교육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단 조금 간접적으로나마 좀 미리 경험을 해보시고 이제 그런 결심이 이제 서게 되시면 고흥군은 현재 정부 주도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주변에 시설 원예와 축산, 수산 분야까지 군 자체 계획으로 스마트 농수축산밸리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고흥에 창동을 해서 고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산 분야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산 분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농수축산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고흥의 스마트팜 인프라가 청년들에게 농업을 새로운 미래로 제시하면서 청년 귀농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건 진상조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입니다. 조사는 오는 10월 5일 종료되는데 당장 속도는 더딥니다. 현재까지 피해가 신고된 건 7,465건. 이 가운데 사실조사와 실무의 심의, 중앙위 결정을 마친 건 566건으로 전체 7.6%에 불과합니다. 법 개정 촉구 토론회에선 이 추세라면 10년이 걸려도 조사가 끝나지 않을 거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는 그런 내용들을 반드시 담아서 속도감 있게. 여기에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획단의 이념 편향 논란까지 겹쳐 희생자 유족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요. 여순 반란 사건 토벌사입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를 강조합니다. 유족과 지자체,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제대로 된 법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전남동북권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22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실질적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여러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한편 전라남도는 최근 여순 사건 중앙위원회를 찾아 신속한 희생자 유족 결정과 신고기간 연장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수십여 명의 인파로 오랜만에 북적거린 무안국제공항. 중국 장가계를 비롯해 몽골을 오가는 노선이 운행되면서 활기를 찾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은 물론 가까운 지역에서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친구들 모이면서 중국 장가계 가기로 한 우리가 5년 정도 됐나? 얼마씩 이렇게 달달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300만 명 이용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무안국제공항에서 운항하는 국제선 노선은 베트남과 중국, 몽골과 일본 등 4개국 6개. 지난 2019년 10개국 19개 노선이 다니던 때와 비교하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태국이나 베트남 유명 도시 등의 노선은 없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베트남이라든지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데로 같이 많은 것을 좀 취향을 많이 해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들이 선택의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과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고 있는 전라남도. 하지만 청주나 대구 등 다른 공항도 관련 지원은 비슷한 상황이어서 노선 다변화를 위한 전라남도만의 차별화된 추가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